배신이라고도 한다. 왜 사람들은 배신을 할까? 약속을 지키기 싫으면, 아니 그리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놈도 못 봤다. 그냥 배신을 때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왜 그럴까? 단순히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치기에는 참 당하는 사람은 기분 더럽게 안 좋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하는 상대방의 기분을 충분히 헤아릴 테고 그 기분, 상황을 다 헤아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리 되지 않아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이유를 난 참 알 수가 없다. 내가 눈치가 없는 건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오늘 5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최종적으로 그만뒀다. 이 망할 놈의 배신 때문에. 이젠 사람을 보기가 싫어진다. 배신하는 사람들. 실컷 웃고 즐기고 그러면 뭐하나. 결국엔 돈 때문에 배신 땡기는데. 참 이런 어이없는 경험을 하면서 지나가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한다. 배신은 마음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차가운 손길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 때 그것은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것이죠. 그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진심을 나누며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곳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깨지면 마치 겨울바람이 봄날의 따스함을 갑자기 차갑게 식혀버리듯 우리 마음도 얼어붙게 되죠.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맺는 것이 그저 즐거움이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 여겼죠.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올 때의 아픔은 단순한 상처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추억들까지도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배신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아픔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과 위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며 때로는 힘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안정감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요즘 사회가 차가워졌기 때문일까요? 배신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눔 철학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에는 배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변덕스러운 환경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장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신뢰하며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도 친구나 동료가 항상 우리 편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조차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후에는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같은 사람에게 2번 배신당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충성과 은혜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과신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당신은 주변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동료들 중 일부가 당신의 실수를 기다리며 당신이 자만에 빠져 방심하는 순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주변을 경시한다면 의외의 방향에서 배신이나 경쟁의 칼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불쑥 나타난 이들이 제시하는 황금 같은 제안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단한 투자 기회를 알려주며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면 이는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좋은 기회라면 왜 그 사람이 직접 활용하지 않고 당신에게 제안하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욕심과 자신의 지능에 대한 과신은 배신을 당할 확률을 높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기 사건이나 배신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큰 욕심을 내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성공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되 항상 주변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의 뜻밖의 행운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눈앞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호언이나 이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치된 위험한 미끼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껏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뜻밖의 기회를 제안한다면 이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진정성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만 주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없는 소인배가 뜬 소문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추락시키거나 큰 회사의 사장이 갓 들어온 신입에게 큰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하찮은 존재가 갑자기 큰 위협으로 돌변한 경우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도 위험이 도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나치게 크게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현명한 사람이라면 작은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받은 작은 상처에 대해 크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서로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하게 행동하고 각 인간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째,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에서 만나는 몇몇 인물들은 마치 잃을 것이 없는 듯한 태도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명예나 신용, 심지어 양심까지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협조적인 척하면서도 실상은 동료들의 발목을 잡거나 사소한 이득을 위해 뒤에서 모함을 꾸미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마음을 열고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성공들은 자신감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도전과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이 계속될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오만과 교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며 겸손함은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생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장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나를 대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잘 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따르게 하려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때로 믿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고 존경과 명예를 주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사람과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되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뢰하기보다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신뢰가 쌓이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온한 날이 계속될 것만 같아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항상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결국 다른 이들로부터의 불신과 원망을 사게 됩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일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6번째, 나만의 기준선을 만들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몇 번씩은 타인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내가 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자주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내 기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나와의 관계에서 제외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심지어는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흔합니다.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분이 있으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보고 자꾸만 그분을 시험해 보려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시간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잘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에서 자주 겪는 일 중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질투나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일부이고 이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누군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내일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미묘하고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마치 섬마을에서 살듯이 오늘은 평화로워 보이는 사이도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귀중하니까요. 7번째, 속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 있어 사람 마음 다루는 법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마치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듯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꼭꼭 숨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며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모임이나 친지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 그만큼 손해볼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쉽게 알아차리고 때로는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며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내려 할 때는 마치 오징어처럼 먹물을 뿌려 생각을 감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즉시 들어주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되 그들이 우리 없이는 안 될 만큼 가끔은 기다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오아시스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은 우리를 더 존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대의 요구에 너무 쉽게 응해주지 않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한 존경과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 가꾸기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는 좋은 이웃이었던 사람이 작은 오해로 인해 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심지어 작은 일에도 깊이 생각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마주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 모임에서 이웃과 이야기할 때도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진실되게 소통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소한 일로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한층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을 거라고 나눔 철학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올리며 나눔 철학은 다음에 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내 손에 쥔 나침반으로 폭풍의 바다 변덕스러운 인간 세상을 항해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불확실한 바람, 나를 둘러싼 파도 속에 배신의 그림자가 출렁인다. 하지만 내 마음의 뱃머리는 자립과 자강의 빛을 향해 항해한다. 뛰어난 능력과 지성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계의 등대는 항상 밝혀야 한다. 친구나 동료라 해도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지 누가 알랴. 황금 같은 제안 앞에서도 신중에 닻을 내려야 한다. 너무 좋아 보이는 바람 앞에는 항상 의심의 안개가 자욱하다. 행운이라 불리는 섬에 발을 디딜 때조차 잃을 것이 없는 자의 함정을 경계하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오징어처럼 내 생각은 먹물 속에 감추어라. 그러나 나의 기준선을 넘나드는 자에겐 단호한 파도처럼 그 선을 지켜라. 인간관계의 정원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매 순간이 시험의 바다 그 속에서 진실된 나침반을 잃지 마라. 관계의 섬을 가꾸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실수는 용서의 비로, 오해는 대화의 다리로. 마음의 등대를 밝혀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갖추어라. 이것이 인생 항해의 노래. 각자의 배는 서로 다른 바다를 건너지만 결국 모두 같은 항구를 향해 평화로운 물결 위를 항해한다.